네, 마감 스포트 시간입니다. 오후장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뉴스들 점검해 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대선 관련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SK 하이닉스를 오늘 오후 3시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생산세 공제까지 해줄 것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메모리 생산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쪽까지 R&D 쪽을 좀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3시 이후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나온 소식인데 4월 30일 수요일에 이 한덕수 대행이 미 해군성 장관을 비공개로 면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방한을 할 텐데 관련해서 해군함정 관련주 한화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이 있죠. 이 두 기업은 최근 실적도 호조를 공개했습니다. 잠시 뒤에 하나오션 실적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SKT 유심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첫 피해 사례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유심 교체 수요가 하루에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양이 15만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300만 개의 그 해킹 계좌를 모두 바꾸려면 총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유비벨록스가 유심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상한가 직행했고요. 헥토 이노베이션도 SKT AI 기반 패스 앱이라고 그 인증하는 앱을 같이 개발한 것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관련주들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단기발 오늘 하루짜리 상승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유심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면서 조금 더 이 뉴스의 노이즈가 커진다면 조금 더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도달을 했고요. 아직까지 두 자릿대 상승을 유지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대장 테마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면 한화오션의 실적 공개됐죠. 1분기 영업이익이 2,586억 원대 나오면서 예상치도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셀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가운데 해군성 장관의 이슈 그 이후에 좀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면세점에 대한 분위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드디어 2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면세점 쪽에서 최근에 경영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데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브 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엔터테인먼트 2분기에 이 메가 IP들이 이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서 주가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메가 IP를 하면 하이브에서는 BTS가 되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블랙핑크가 되겠죠. 이 그룹들의 이 컴백 이슈 잘 살펴보면서 주가도 함께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세 확인할게요. 엔터주 쪽에서 시세는 지금 하이브가 6.4%의 급등이고요. 내일 실적 발표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SM과 디어유, YG 엔터테인먼트다라고 설명이 나왔는데 디어유도 5% 안팎의 급등, JYP 엔터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 대안처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마감 스포트에서 챙겨보시죠. 네.
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지금 양대 시장 마이너스권에다가 사실상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전략으로 이제 이번 주를 또 바라보고 계시는지 두 분과 함께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후장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하나오션의 실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주제는 하나오션 잡고 조선주 전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다 확인하셨을 거고 흐름 나왔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이거를 일중으로 보고 계신다면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거래가 실리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실적 발표가 나왔고 흔들림, 롤링이 꽤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에 안 올랐다면 오늘도 올랐을까? 근데 금요일에 미리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세론적 성격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많이 판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정태근 이사님 정리해 네. 주세요. 네, 실적이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왔죠. 네. 진짜 예상 못했던 수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질 좋은 수주, 고가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것으로 봐졌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MRO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듯이 뷰를 바꿨잖아요. 제가 긍정으로 바꿨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조선 같은 경우에 이미 실적으로도 좋아질 부분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방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건데 여기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뭐 HD 한국조선이랑 지난주 실적 나오게 되면서 그런 걱정을 싹 씻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고가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그 기간 조정을 통해서 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주가였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쉬어가는 과정 이런 거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신고가 나오는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욕심인 거죠. 뭐 가격 조정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주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걱정할 게 없구나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코멘트 드리자면은 2분기 실적이 만약에 1분기만큼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제 그 걱정해야 되겠죠.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 삼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포트상에 조선주가 없으신 분들은 뭘 봐야 돼요? 제가 이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조선주 좋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타이거 조선 탑10. ETF로? 네네. 그걸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뭘 살까 고민, 그리고 다른 조선주가 있는데 내 조선주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싹 그냥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ETF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비중이 53%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LNG 쪽, 방산 쪽 다 반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 내에서 어느 걸 사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신다라면은 과감하게 타이거 조선 탑10 요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비과세요. 비과세. 네. 타이거 조선 탑10 고민된다. 지금도 가능할까? 여러 고민이 된다면 차라리 ETF로 좀 지금 구간에서는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더 여력을 보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네. 숨어있는 의미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효진 부장님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하나오션이 이렇게 나와줬고 결국 예상은 가능했었던 대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그렇다면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지금 머리에 안 남거든요. 지금은 뭘 준비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저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재료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다가 뭐 차트 모양이나 네. 뭐 이런 수급적인 면 봐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뭐 차트 모양만 보면은 네. 몇 번 뚫고 가려는 시도 끝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돌파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소폭의 조정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전에 그 지지대 그 정도는 기준으로 삼고 조정폭이나 하락룸이 여기 밑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여기에서 산다고 해도 뭐 크게 이를 룸이 없어 보인다.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손절 정도만 대비하면 될 거로 보이는 예.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하방 뚫고 내려간다고 하면 단기 손절 정도는 좀 대비해야 될 수 있겠지만 뭐 그 정도 감안하고 충분히 들어갈 여력 된다고도 생각되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필리 조선소 활용 가능성과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여전히 강한 수요가 있고, 뭐 미국의 존수법 또한 한국 조선사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 이런 거 봤을 때는 전방이 굉장히 좋고, 가깝게는 뭐 이번 주 이제 뭐 트럼프 장남 방문도 예정돼 있어서 센티먼트 면에서도 탄력성이 있어 보여 네, 좀 좋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뭐 이게 뭐 당장에 뭐 직접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시성과 모멘텀을 충분히 자극할 만해 보이고요. 변동성도 이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최근에 뭐 IT, 반도체 쪽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거 대비 방어주로서의 매력 또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존 보유자는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겠지만 뭐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뭐 이 가격대에서 뭐 비중을 크게 싣는 건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향후의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는 뭐 현금 정도의 대용, 뭐 현금 정도 수준 담고 있는 정도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 플레이어도 매력적일 수 있어 보여서 의견은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매수라는 단어까지 또 어울릴 수 있는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 4월 30일에 미 해군선 장관 방한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선주는 사실상 스토리가 강화되는 거고, 물론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이긴 한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가 또 조선주 향방에 있어서의 또 재료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그렇다면 추가 움직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핫한 쪽이 있어서요. 바로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지금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빙산이야 주말에 많이 들었던 리포트 이름일 것 같고, 지금 바로 따끈따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이 이 뉴스발인 것 같습니다. 단독 뉴스인데요.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완전 결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장비를 다 빼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현재 하나비전에 상방 변동이 나오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방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시 또 만회하려는 움직임까지,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의 엇갈린 움직임, 그리고 아랫꼬리, 윗꼬리의 의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사실 결정된 건 아니고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동은 이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노이즈 있는 쪽은 피하는 게 맞을지, SK 하이닉스 얘기하려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납품처인 두 종목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냥 터질 게 터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제가 아는 바로는 HBM 이제 3, 8단 이런 쪽으로 고선단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하이닉스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한미 반도체가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트러블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한미 반도체 AS팀이 상주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자재고량 고장이란지 그리고 수율 문제란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AS팀이 상주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물론 들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 ASMPT의 장비를 도입한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비전의 장비를 도입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이미 결별 수순을 진행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갈 가능성도 없지만 삼성전자 내에서도 뭐 굳이?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도 잡고 난 뒤에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면은, 이런 수준이 있었다라면 한미 반도체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금 HBM 시장이 53%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놓치고 과연 지금처럼 어떤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결별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애초에 TC본더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결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이닉스가 TC본더에서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과거처럼 하이브리드 본더를 공동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부터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비전과 공동 개발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유추해 보더라도 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단 뭐 한미 반도체 주가는 좀 안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하나비전의 어떤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비전의 주가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피해는 한미 반도체인 네네. 거네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난주에도 의견 주셨긴 했지만 사실상 조용해질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네요. 투자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체를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 쪽으로 네네. 아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 지금 반도체가 작년 4월달 이제 주도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작년 4월달 이전처럼 주도 섹터로 돌아와 있다. 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1차적으로는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굳이 이쪽에서 계속해서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제한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한번 반도체의 어떤 잡음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작년 6월달 정도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하나비전 장비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독점이란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를 볼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제 의견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도 쪽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어느 쪽이 더 좋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비전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코멘트 있으실까요, 신 부장님? 저도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를 예. 굳이 비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비전을 좀 더 비전 선호하고 쪽. 있는데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진입 독점은 깨졌고 거기에 세컨 티어든 퍼스트 티어가 됐든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HBM4 격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HBM 수요 얘기를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해버린 상황. 그러면은 더 SK 하이닉스가 상승으로 나가기 위한 성장단에서는 수요 얘기로 갖춰져 있고, 지금 또 벤더끼리의 싸움이 나타나 있고,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선에서 완전히 넘어가는 구간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에 있어서의 투자 매력은 어떤 거예요? 투자 매력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네. 맞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빙산 이전에 3월달에 이미 리포트 나왔었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2022년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탑픽을 제시했었지만 올해 3월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제시한다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이닉스의 매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건스탠리 바라보고 있는 거죠. 3월달 리포트에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감산 플러스 그로 인한 어떤 가격 상승 효과, 요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HBM이 아닌 레거시 쪽으로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 매력도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만약에 HBM만 좋았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예상치에 상회한 실적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둘 다 상회한 실적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HBM이 아니라 레거시 쪽에도 분명히 가격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예상치에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레거시 쪽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좋아진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가 부상이 되게 되면서 누가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18만 원과 20만 원짜리 박스권, 22만 5천 원과 18만 원 구간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갑론을박이 지금 벌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반도체는 사실 늘 우리에게 대안처럼 다가왔었는데, 신 부장님, 사실상 삼성전자의 의견은 쭉 우리가 긍정으로 정리를 워낙 공고히 해왔었고요. 지금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노이즈에 있을 때 오히려 매수해야 하는 건가 싶지만 뭔가 살짝 확인 불가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에 있어서는 어떤 사인 주세요? 일단 매수 의견은 드리고는 있는데요. 네네. 비중을 엄청 많이 실는다? 이거는 조금 리스크해 보이고 적당한 비중을
단기 플레이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는 그 컨셉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지난주에 실적 발표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왔었는데 향후에도 뭐 이런 서프라이즈 실적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지금 숫자는 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주가 빠지거나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어쨌든 불확실성, 전방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이겠고요. 당분간 어쨌든 뭐 이런 불확실성이 어쨌든 커서 위아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 보여서 근데 그래서 좀 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주가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감익보다는 이익 상향 가시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서 뭐 향후의 수익 리턴을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 대부분이 반 이상 뭐 고점 대비 반 이상 하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호재에도 좀 위로 크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비중은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짧게 트레이딩 하면은 뭐 계좌가 좀 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정 비중을 홀딩 한 채 뭐 유지하는 정도 이렇게 시장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좀 숫자 잘 나온 것도 뭐 선수요, 뭐 관세 때문에 맞아요. 땡긴 수요도 있겠지만 뭐 AI 관련 메모리 쪽 수요는 계속 견조할 수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여전히 좀 같은 컨셉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또한 좀 경쟁력을 좀 많이 현재는 뺏기기도 했고 잃어 보이긴 하지만 뭐 예전에 그런 1위 했었을 때 그런 경쟁력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둘 다 좋게 보고는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차트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저점 찍고 올라왔다 할 정도로 좀 바닥은 좀 확인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삼성 하이닉스도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주가 차트를 봐서 뭐 크게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하락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쪽에 베팅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확실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반도체를 뭐 안 보거나 버리는 카드는 절대 아니라는 점에서 소량의 비중으로는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점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거 단독 뉴스 나오니까 매도 물량을 더 키웠네요. 한미 반도체 쪽에서요. 한미 반도체는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나타났던 주가 움직임보다 일봉상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9% 가깝게 빠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추이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반도체주 흐름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BHI이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도 붙어 있는데 개별적으로도 공시까지 전해지게 되니까 지금 BHI도 승승장구입니다. 사실 원전주 볼 때는 두 가지 위주로 보실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위주로 보실 텐데 이번에는 BHI가 다시 한번 시장에게 있어서 출사표를 던진 건지 왜냐하면 전고를 뛰어넘었거든요. 네. 시선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이 정도의 파워, 원전에 대한 뭐 다음 달 7일인가요? 공개학 얘기도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벤트는 좋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도 그렇죠. 좋아질 만한 뉴스가 예. 나왔고. 근데 사실 신고가 나온 종목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따라가는 게 일단 맞아요. 시장이 정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을 찾아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SMR 쪽 관련돼서도 BH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과연 수혜가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체코 원전이 됐던 뭐 경수로 원전이 됐던 뭐 SMR이 됐던 그쪽으로 이제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SMR과 연관성 있는 원전 기자재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바로 전환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일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127%죠. 작년 매출 기준 127%인데 이런 소식 나오게 되면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오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잖아요. 작년 매출의 127%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 쪽 매출 발생됐고 거기다 원전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승의 힘을 그리고 모멘텀의 힘을 믿고 지금 신고가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신고가로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그쵸. 있고 앞으로의 상승 드라이브 쪽에 있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를 주셨네요. 근데 왜 이럴 때 지나고 나면은 왜 나는 못 샀을까 싶지만 모르겠어요. 신고가가 주는 그 매수의 매력도는 알겠는데요. 신 부장님이라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떤 코멘트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일지 모르겠는데요. 신고가 매매 좋아는 괜찮다.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신고가가 다 괜찮다라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BHI의 신고가는 괜찮다라는 의미인 거죠. 일단 뭐 지금 여기에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르긴 했는데 네. 거래량이 조금 동반되기도 했고요. 지금 향후에 그런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좋게 보는 건데 저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한 템포만 좀 더 오르면은 뭐 강한 지지대가 생길 거로 보이긴 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의 단기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은 해야 되겠지만 오늘 거래량 봐서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빠진다고 해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뭐 일단 동사의 뭐 핵심 아이템이 전방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이뤄질 거로 보이고요. 그 안에서도 월등한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서 뭐 실적 또한 기대가 되고요. 아직 그 마진율이 한 자릿수 중반 정도?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라갈 룸이 있어 보여서 뭐 실적 면에서도 뭐 괜찮아 보이고 뭐 원전 뭐 가스 발전까지 뭐 프로젝트가 점차 뭐 대형화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른 수주 증가 가능성까지 높아 보여서 빠질 때 기회로 보고 조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내 종목들 중에서 뭐 가스 발전 쪽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귀한 종목일 수 있어서 센티멘트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일단 BHI 흐름은 계속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좀 무섭다 하시면 혹시라도 아랫방향으로의 조정을 허용해 줄 때 그때 진입도 관점 열어줄 수 있다라는 코멘트 붙여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BHI 봤고요. 자, 더불어서 호텔신라가 오늘 오전부터요.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사실 차트 장기적으로 보시면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완전 바닥권에서 드디어 장기 이평선 추격하면서 딱 거기 터치를 걸면서 오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면세점 업황이 뭐 최악은 지났다라는 뭐 증권가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1분기 프리뷰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면세점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네. 뭐 한알령 얘기 나오고 롯데 관광개발 차트 만들어지고 있고 호텔신라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뭔가 그룹적 움직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가 싶긴 하네요. 그죠. 그 아까 조금 전에 신고가에도 무조건 따라가냐 마냐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를 마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그 3월 10일 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한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못 갔어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이게 보소히 그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거든요.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는데 대개의 경우에 지금쯤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패턴에서는 이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종목에 속한 업황도 같이 봐야 돼요. 업황.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조선이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전 같은 게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좋은 이슈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조선이라든지 원전 쪽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뭐 물론 엔터 가고 있습니다. 엔터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숙박과 관련된 어떤 호텔 업체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주가가 괜찮게 가나요? 물론 롯데쇼핑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홈플러스 반사익 때문에 주가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엔터 외에는 중국 소비자가 그렇게 가는 분위기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호텔신라가 오늘 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 된다라면은 바닥은 내게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가가 간다라면은 오늘 12% 오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점에서 정말 CNC 인터내셔널처럼 반짝 반등으로 끝이 나는 건가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가는 건가
대한 부분들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호텔신라가 왔길래 면세점 관련된 지표를 좀 봤거든요. 외국인들의 어떤 면세점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늘은 퍼센테이지가 작년 대비해서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한 수치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조금 이제 소폭 돌아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놀랄만한 수준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닥 확인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런 면세점보다는 화장품주가 지금은 더 매력적일까 싶긴 하네요. 차라리 둘을 비교하게 된다면 화장품이 더 낫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장님, 사실 이렇게 거래가 없다가 바닥권에서 튀어오를 때는 일단 관심 종목에 넣긴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의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간종 저도 이후에? 관망 쪽이긴 한데요, 그래요? 의견은. 네네. 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얘 본질적인 경쟁력이 아직 그렇게 확 올라왔다? 업황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 뭐 거래량 터지긴 했는데 당분간 뭐 조금씩 줄면서 우상향 그릴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업사이드 폭을 크게 보고 접근하기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면세점이 중요한 건데 비용 통제에 따른 수익성 개선 정도로 지금 실적이 나왔다고 보이고 숫자도 조금씩 더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본질적인 경쟁력이 살아나기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아직 뚜렷할 뭔가가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얘가 굉장히 고밸류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 PBR이 1배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본질적인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밸류에이션 확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뭐 내수 가치주 정도 플레이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네, 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 모두 관망 의견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기는 아쉬워서요. 한 종목 빠르게 좀 훑어주세요. 하나시스템 위성이 더해졌습니다. 방조위의 성장 스토리. 말씀 안 드려도 방산조선 위성이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요즘에 하나를 네. 바라보는 주식시장 어떤 걸 사도 다 가요? 하나솔루션도 갔어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정말 태양광까지 네. 나오면서 하나솔루션까지 갔는데 그 하나 시스템은 뭐 실적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됐네요. 안 됐는데 아마 좋게 나올 겁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 나올 거예요. 요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쪽에 청궁 벨트, 그러니까 청궁이란 그 미사일 체계 이게 UAE, 사우디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쪽 확산이 될 건데 그게 모멘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장거리 방어 시스템, LSAM까지 이제 도입 얘기가 나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방산 쪽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망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네.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자 최근에 보자고요. 전력 쪽 같은 경우에 보세요.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예상치 넘고 분기 기준 매출이 1조를 넘었거든요. 잘 나왔어요. 그런데 못 가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 실적 잘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와가지고 한국조선형이 이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방산 전체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지금 차트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좋게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대장주의 실적을 확인하자는 관점에서 일단은 관망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시청자님께서 야구도 잘하는 하나다. 요즘 다 모든 우주의 기운이 가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 시스템에 있어서는 관망.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월 30일 실적 보고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신부장의 의견 또한 궁금해요. 신고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고를 뚫었단 말이죠. 네. 근데 저도 뭐 하나 그룹주랑 뭐 주가 걔는 같이 할 거로 보이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방산보다는 좀 조선 섹터를 좀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그쪽을 조금 더 보고 있고 일단 매수 의견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주가 뭐 크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여기에서 뭐 크게 빠진다 생각되지는 않고 있어서요. 그 정도 네, 말씀드릴게요. 하나 시스템도 정리를 드리면 사실상 나쁘지는 않는데 한화의 힘을 믿는다면 하나 시스템도 긍정이다라는 점. 다만 실적은 확인하자로 정리하면서요. 저희 두 분과 마감 스퍼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